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이인님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여러 자매가 있는 집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언니들의 정신적 학대 속에서 자라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자연 자매들 간 사이가 좋지 않고 왕래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몇 년 전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하실 때마다 나는 너희들 잘 지내는 거 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언니들이 아니라 더 마음 약한 저에게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어머니의 이런 말씀에 저는 가슴이 아픈 한편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태도 때문에 평생 제가 힘들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집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어머니만 생각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행동해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 투병 이후로 자매들과 얼굴 보며 지내고 있는 것조차 너무 힘겨운데요. 불효한다는 죄책감,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원망 등으로 괴로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런 건 남보기에만 쉬운 일이죠. 가족인데 어떡하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들 하면서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한테 관용을 강요하는 면들이 있어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우리 L님도 비슷한 사연을 올려주셨거든요. L님도 언니분 때문에 힘드신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부모님과 사연자님을 이간질하고 사연자님이 결혼해서 생긴 가족들마저 싸잡아서 괴롭히신다고요. 언니분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남편하고도 너무 힘들어지신다고 고민을 토로해 오셨어요. 이인님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다 보면 저절로 답이 될 것 같거든요. 묶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해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간 관계가 가장 소중하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그 중에서 가족과 불화가 생기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친구하고 안 맞고 힘들면 그냥 안 보면 되는데 가족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좀 참기도 하고 본성을 좀 걸러서 표출하는데요. 가족한테는 잘 안 그러잖아요. 성격이 나쁘면 그 나쁜 성질을 숨기지 않고 다 보이고 그러죠. 저는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동생이 영상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웃는 얼굴 보려면 유튜브를 봐야 되는구만. 이러는데 그게 너무 웃기면서도 또 저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가족들하고는 미소 짓는 걸 잘 안 하게 되죠. 친구한테는 어머 왔어? 하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는데 동생들한테는 왔냐? 이러게 되더라고요. 사회적 페르소나를 벗고 대할 수 있어서 가족이 편하긴 한 건데요. 그래서 더 선을 넘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게 가족이기도 해요. 가족 간에도 그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남이었으면 100번 손절했을 사람, 배우자였으면 벌써 이혼했을 사람, 그런 사람을 원가족 일원으로 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단편적 사건에 너무 문학적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실이 문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관련해서는 감정이 이렇게 치우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소설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 부추전. 아버지가 부추전 드시다 전화 받고 나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그 이후부터 나는 부추전을 못 먹는 사람이 되었어. 이런 식의 장치가 나오고 드라마 속 사람이나 독자들이 다 납득을 하죠. 이건 주로 복선이 돼서 나중에 갈등이 극복된 다음에 부추전을 먹을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장치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의미 부여가 될 것 같은 일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어떤 식당으로 갈까 하다 맛있는 일식집 하나로 정했는데 가족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돌아가신 아버지 계실 때 자주 가던 식당이잖아. 어머니 거기 가도 괜찮으실까? 저는 크게 생각이 없다가 내가 너무 둔감했나 싶어서 저희 엄마한테 그 식당 괜찮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왜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아픈 사건하고 연결된 장소나 물건이나 에피소드 같은 건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특히 가족하고 관련된 거. 그거 다 의무부여하고 아파하고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잘들 살더라고요. 그중 특별한 몇몇 가지만 가슴에 안고 나머지는 조금씩 잊어나가는 거죠.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어머니 말씀이 유언이 되기 쉬우니까 그걸 못 지켜드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그런 바람도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학적인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절대 지켜야 하는 그 무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별을 눈앞에 둔 가족이라고 해도 사연자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이뤄드리겠어요. 부모님이나 사연자님 주변인들이나 너 하나 마음 바꾸면 쉬운 일인데 그걸 못하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일이니까 그게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면 그거는 해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하고 다 같이 가족 사진 찍고 싶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참고 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요구하시면 그런 거는 꼭 하시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쌓인 게 있고 또 사연자님은 피해자 입장인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겠어요. 저라면 뭘 하기를 원하시냐고 여쭤보고 그게 뭐 가족사진 촬영하기 이런 식으로 특정한 걸로 되는 거면 그것 정도는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사연자님이 마음에 가지도 않는데 어머니 소원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감정의 해소, 상호 합의 이런 게 있어야 이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조건 중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언니분들이 사연자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오로지 피해자의 관용만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신을 역할이 아닌 개인으로 보고 판단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소속감을 통해서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족 때문에 고통받아도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엄청난 가족주의 문화고 집단주의 문화예요. 이게 현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선진국이고 이런 이유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집단에서의 역할로 자기를 정의해요. 이게 장점도 많은 건 분명한데요. 대신에 개인이 불행해져요. 미국이 가족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1970년대 되어서야 합의 이혼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의외죠. 미국이 1920년대에 벌써 100층 넘는 빌딩 올라가고 지금의 도시 모습이 된 나라고요. 엄청 앞선 나라 같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살기 싫다는 사람들이 이혼할 수 있게 된 게 1970년대 이후였던 거예요. 너 하나만 참고 살면서 가족을 유지해라. 이런 취지였던 건데요. 여기 얽힌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이혼이 가능해지면서 부부간 살인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였어요. 그 얘기는 가족이라는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누르면서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혼이 가능해지면서 결혼 생활 만족도도 더 올라갔다고 하죠. 옛날 분들은 개인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되게 희박했어요. 개인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이 발명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하게 된 게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살아남으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되니까 나보다는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 같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고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별로 사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사연자님이 나이대를 밝히지 않으셨지만 자매가 굉장히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제 나이대 정도만 돼도 형제가 그 정도 많은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최소 30대 후반, 40, 50대? 그 이상 연령대까지 추측해 보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은 전후 세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부를 만한 걸 거의 생각 못하는 세대예요. 이건 그냥 속한 우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판타지 소설이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가는 내용이 유행이라는데요.
이세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부모님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차원이동으로 가는 이세계와 저세계급이에요. 우리는 이제 삶의 질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냥 배 안 고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또 개인으로 잘 독립해서 사는 인식은 아직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행복하려면 개인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개인으로서 행복하지 못하면 집단에서 떠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인식을 일단 갖고 있어야 집단에 계속 머문다고 해도 내 행복을 지키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식이면 다시 안 보고 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까 이혼이 가능해지고 나서야 결혼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비슷해요.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못하면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나한테 소중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더 관계에 신경 쓰고 이기적이고 싶은 마음도 좀 참고 좀 더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가 혈육이니까 절대로 못 떠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건 꼭 이런 식이면 다신 안 본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에 온전히 충실하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이 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가족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일도 사라지게 되겠죠? 어떤 일이든 모든 좋은 것만 다 취할 수는 없어요.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나라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되는 선택만큼 후회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을 원망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도 더 나은 결과가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할 도리는 하세요. 제가 앞서서 나 자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고려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내 행복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이라는 말이 제일 최근에 발명됐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의 기본 본능이 집단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타인을 희생시키고 나만 좋은 걸 마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사람 본성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전에 한 심리학 책에서 연구 결과로 보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나 집단에 기여하는 인물이라는 감정, 그게 생각보다 필수적인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거는 내가 꼭 지키세요. 대신에 그 외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두 사연자님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 최우선 행복을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만큼 해도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다른 가족한테 두지 말고 나한테 두세요. 사실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주는 건 아무리 잘해줘도 한계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걸 정해두고 거기까지 하고 멈춰야 해요. 거기까지 하고 상대방이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족 문제로 힘드신 사연에 대해 답을 드렸는데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쑥쑥님들이 모두 행복해지시면 좋겠어요. 고민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